네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거긴 완전히 다른 행성 같았어. 널 짓누르는 그 숨막히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당장 서울로 가봐. 겉보기엔 체코 최고 재벌가의 후계자지만 매일 숨이 막힐 듯한 공허함에 시달리던 20대 청년 루카스. 그는 한국 여행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친구의 그 한마디에 홀린 듯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시아는 그저 낙후된 곳이라 믿으며 자신의 럭셔리 스포츠카까지 한국에 미리 탁송해 두었던 오만한 귀공자.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딘 지 단 5분 만에 그의 우물한 개구리 같던 세계관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경찰 한 명 없이도 물 흐르듯 이어지는 수백 명의 완벽한 대기줄, 그리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쏟아지는 한국인들의 경이로운 시민의식과 따뜻한 정. 메말랐던 이방인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버린 100년 앞선 서울의 기적. 지금 그 충격적인 여정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루카스입니다. 체코 프라하 재벌가의 오만한 외아들이죠. 제 나이 이제 겨우 20. 제 통장엔 수백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는 유럽의 웬만한 고급 주택 한 채 값과 맞먹습니다. 저희 집엔 제 시종만 드는 전담 하인이 무려 3명이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인생이라며 저를 떠받듭니다. 하지만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제 속은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집니다. 오로지 돈과 혈통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역겨운 특권의식. 저는 그 숨막히는 황금세장 안에서 하루하루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한 달 전 아시아 여행을 다녀온 가장 친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늘 저처럼 삶의 허무함에 찌들어 있던 녀석의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눈동자는 생기가 넘쳤고 입가에는 여유롭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녀석이 다짜고짜 제 어깨를 강하게 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루카스, 넌 돈 무덤에 파묻힌 송장이야. 당장 서울로 가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며 녀석을 냉렬하게 비웃었습니다. 한국? 그 가난하고 미개한 아시아 공장 국가를 내가 도대체 왜 가? 유럽이 세계의 중심인데 그런 총구석에 갈 이유가 없잖아. 하지만 친구는 화내기는커녕 저를 무척 불쌍하다는 듯 쳐다봅니다. 우리가 배운 유럽 최고주의는 다 새빨간 가짜야. 진짜를 보고 와. 네가 알던 세상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그 묵직한 한마디에 갑자기 반항심과 알 수 없는 오기가 끓어오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비서에게 당장 서울행 최고급 1등석을 끊게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대중교통 따위는 제 평생 절대로 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차고에 모셔둔 수억 원짜리 한정판 스포츠카를 한국에 탁송하죠. 돈이면 모든 세상이 엎드릴 줄 아는 참으로 철없고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무려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거만한 표정으로 1등석 문을 나서 웅장한 입국장으로 걸어 들어간 순간 제 눈앞에 도저히 현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입국심사대 앞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500명이 넘는 거대한 인파가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뱀처럼 아주 길게 대기줄을 서 있었습니다. 프라하 공항이었다면 벌써 짐수레로 밀치며 폭동이 일어났을 인파입니다. 당장 몽둥이를 든 무장경찰 수십 명이 뛰어와 호루라기를 불어대야 했죠. 그런데 이곳 대한민국 공항의 공기는 소름이 돋을 만큼 평화롭습니다. 총을 찬 무서운 경찰도 없고 감시하는 천장에 검은 카메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500명의 인타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완벽한 두 줄을 만듭니다. 누구 하나 불평 없이 우아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기적 같은 질서. 심지어 대기줄 중간에서 외국인 갓난아이가 귀청이 떨어지게 울어댑니다. 유럽이었다면 당장 아이 입을 틀어막으라며 거친 욕설이 날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아주머니는 다정하게 다가가 가방에서 예쁜 사탕 하나를 꺼내 쥐어줍니다. 그 따뜻한 미소와 사탕 하나에 아이의 울음이 마법처럼 뚝 그쳐버립니다.
저는 벼락을 정통으로 맞은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버렸습니다. 어떻게 경찰 통제 하나 없이 시민 스스로 이 거대한 질서를 유지합니까?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의 아이 울음까지 따뜻한 정으로 품어줍니까? 유럽 최고라는 제 알량한 우월감이 공항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빛보다 빠른 입국 심사를 마치고 서둘러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옵니다. 원래 계획은 탁송해둔 스포츠카를 타고 도심을 거만하게 질주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탁송업체의 서류 문제로 차를 서울 용산역에서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평생 단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대중교통 전철을 타야 했죠. 저는 빈민들이 타는 악취나는 곳이라며 향수 묻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에 진입해 용산역에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방어태세를 풀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주변을 멍하니 두리번거렸습니다. 거대한 용산역 바닥은 거의 집 고급 거실보다도 눈부시게 반짝거렸습니다. 유럽 기차역에 흔하게 널려있는 더러운 껌딱지 하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선 코를 찌르는 악취 대신 라벤더 꽃내음이 진동했습니다. 이 청결함이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때문이라는 사실에 입이 떡 벌어졌죠. 환승을 위해 깊은 에스컬레이터로 향하다 또다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만 딱 붙어 섭니다. 출근 시간에 쫓기는 바쁜 사람들을 위해 왼쪽 길을 텅텅 비워둔 것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그 빈 길을 따라 거침없이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세상에 맙소사, 타인을 위해 수백 명이 자발적으로 길을 비워두다니요. 이기적인 유럽 대륙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룩한 양보입니다. 저희는 내 몸 편한 게 최고라며 짐으로 길을 막고 오히려 주먹 다짐을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밥을 먹고 숨을 쉬듯 남을 위한 배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에 가니 로봇처럼 바닥 화살표에 맞춰 정확히 두 줄을 서 있습니다. 거대한 전철이 도착하자 모세의 기적 같은 엄청난 장관이 펼쳐집니다. 전철문이 열려도 단 한 사람도 먼저 타려고 이기적으로 비집고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짠 것처럼 양옆으로 물러서서 내리는 사람들의 출구를 터줍니다. 마지막 승객이 다 내릴 때까지 밖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겁니다. 안이 텅텅 비고 나서야 기다리던 시민들이 물 흐르듯 차분하게 탑승합니다. 유럽처럼 팔꿈치로 남의 명치를 찍어 누르며 타는 미개한 얌체는 없습니다. 만원 전철 아닌데도 소란스럽기는커녕 성당안처럼 고요하고 점잖습니다. 학생들은 남에게 닿을까봐 무거운 백팩을 가슴 앞으로 안고 서 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타인을 향한 배려가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 있죠. 그때 지팡이를 짚은 굽은 허리의 백발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타셨습니다. 저는 늙은 노인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유럽의 차가운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저 불쌍한 노인은 이 복잡한 곳에서 이리저리 치이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노약자석에서 졸고 있던 여학생이 용수철처럼 벌떡 튀어오릅니다. 자신도 학원 피로에 몹시 지쳤을 텐데 얼굴에 짜증 하나 없이 환하게 웃습니다. 할머니, 무거운 짐 져주시고 여기 편하게 앉아서 가세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학생의 하얀 손을 자신의 주름진 손으로 꼭 잡아줍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눈부신 교감에 제 두 눈시울이 시뻘겋게 붉어졌습니다. 유럽의 건방진 아이들은 노약자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비웃기 바쁜데요. 이 위대한 나라는 젊은이가 힘없는 노인을 존경하고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줍니다. 남을 돕는 것이 촌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훌륭하고 압도적인 품격인 겁니다. 전철이 지상으로 올라와 찬란하게 빛나는 웅장한 한강 철교를 가로지릅니다. 창밖의 거대한 고층 빌딩보다 제 가슴을 더 쾅쾅 때린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도시의 심장을 뜨겁게 뛰게 만드는 한국인들의 자발적이고 위대한 도덕성. 저는 차마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서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산처럼 쌓여 있고 한정판 명품을 두르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타인을 배려할 줄도 모르는 가련하고 냄새나는 정신적 거지에 불과했습니다. 가난한 공장 국가라며 대한민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역겹습니다. 제가 겪은 어느 서양 국가보다 한국 시민들의 내면이 훨씬 고결하고 자비롭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백인 우월주의와 유럽 최고주의는 아주 완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감히 단언컨대 이곳 서울이야말로 유럽을 100년 앞선 진짜 세계의 중심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였던 제 19년 인생의 가치관이 단 5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벅찬 감동이 뒤섞인 뜨거운 회한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입국 첫날 단 몇 시간 만에 겪은 이 놀라운 충격은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기적에 비하면 폭풍 후 전에 아주 미미한 시작일 뿐입니다. 웅장한 용산역을 나와 드디어 제 빨간 스포츠카의 운전대를 꽉 잡는 그 순간, 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와 속이 펄펄 끓는 한국인들의 정 앞에 차가운 아시아의 길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오열하고 말 테니까요. 과연 제 자존심을 짓밟은 한국 도로 위의 진짜 무서운 충격은 무엇이었을까요? 멍해진 정신을 간신히 다잡고 웅장한 용산역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전철 안에서 겪은 충격적인 시민의식의 여운이 가시질 않습니다. 역 앞 넓은 광장 저 멀리 제가 탁송한 붉은색 스포츠카가 영롱하게 빛납니다. 한국의 자동차 탁송 기사님이 차 옆에 단정하게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다가가자 기사님은 저를 보며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여 인사하십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님. 유럽의 불친절한 서비스에만 익숙했던 저는 그 정중한 태도에 깜짝 놀랍니다. 제 붉은 스포츠카는 바다를 건너왔는데도 먼지 한 톨 없이 눈부시게 빛납니다. 기사님이 제가 오기 전까지 정성스럽게 외관을 반짝반짝 닦아놓으신 겁니다. 차키를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네주시며 기사님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아주 따뜻하게 데워진 작고 앙증맞은 캔커피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운전하시면서 몸 좀 따뜻하게 녹이십시오. 저는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그 따뜻한 캔커피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에선 거액의 팁을 쥐어줘야만 억지로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돈을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닌 100% 완전한 진심의 호의입니다. 돈 한 푼 주지 않은 낯선 외국인에게 이런 따뜻한 배려를 보풀다니 낯섭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캔커피의 온기가 제 꽁꽁 얼어붙은 심장으로 스며듭니다. 이 신비로운 나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대체 얼마나 거대한 사랑이 있는 걸까요? 기사님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저는 드디어 묵직한 스포츠카의 운전대를 잡습니다. 강력한 엔진 소리와 함께 복잡하기로 소문난 서울의 도심으로 차를 몰고 나갑니다. 거대한 8차선 도로에는 엄청난 수의 자동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교차로였다면 벌써 귀청이 떨어질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겁니다. 서로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창문을 내리고 험악한 쌍욕을 퍼부으며 싸웠을 테죠. 차에서 내려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 다짐을 하는 것도 유럽에선 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도로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좁은 병목 구간에서도 억지로 차 머리를 들이밀며 위협하는 얌체 운전자가 없습니다. 마치 옷에 지퍼가 맞물려 올라가듯 양보하며 한 대씩 번갈아 들어가는 지퍼 교대. 옆 차선의 거대한 버스 기사님이 창문 너머로 제게 손을 흔들며 양보해 주십니다. 수억 원짜리 화려한 스포츠카를 탄 저를 질투하거나 위협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지에서 온 이방인에게 넉넉하게 길을 내어주는 저 여유롭고 선한 미소. 저는 야만적인 유럽 운전자들의 천박한 운전 습관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집니다. 저희는 남을 짓밟고 먼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만이 승자의 권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등 뒤에서 아주 요란하고 다급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응급 환자를 태운 하얀 구급차가 꽉 막힌 도로로 진입합니다. 유럽의 도로에선 구급차가 뒤에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도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급차 뒤를 얌체처럼 바짝 쫓아가며 꽉 막힌 길을 뚫으려는 악질도 많죠. 남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든 말든 당장 내 앞길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건 못 참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구약 성서에서나 보던 거룩한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꽉 막혀 옴짝달싹 못하던 수백 대의 자동차들이 마치 마법의 주문에라도 걸린 것처럼요. 일제히 좌우로 부드럽게 핸들을 꺾어 도로 한가운데를 텅 비워주며 길을 여는 겁니다. 거대한 홍해가 양옆으로 쫙 갈라지듯 만들어진 그 넓고 경이로운 생명의 길. 구급차는 단 1초의 아까운 지체도 없이 그 텅 빈 길을 맹렬하게 질주해 빠져나갑니다. 경찰이 지시한 것도 몽둥이를 들고 통제한 것도 아닌데 이루어낸 엄청난 단합력. 오직 이름 모를 이웃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 숭고한 마음 하나로 뭉친 시민들. 저는 스포츠카 운전대를 꽉 부여잡고 온몸을 덜덜 떨며 뜨거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위대하고 거룩한 시민의식이 도시 전체에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지금껏 돈과 혈통으로 쌓아 올렸던 콧대 높은 유럽 귀족의 알량한 자존심은요, 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숭고한 도덕성 앞에서는 그저 악취나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저는 앞유리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동을 안고 도심을 빠져나와 시원하게 뻥 뚫린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바닥은 최고급 아스팔트로 유리알처럼 매끄럽고 첨단 톨게이트는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유럽의 울퉁불퉁하고 돈 뜯어가기 바쁜 구식도로와는 차원이 다른 인프라입니다. 한참을 달리다 화장실이 급해져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고속도로 휴게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휴게소는 제가 알던 유럽의 낡고 냄새나는 지저분한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최신식 백화점과 맛있는 놀이공원을 도로 옆에 통째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수백 대의 차가 질서정연하게 주차되어 있고 바닥엔 담배꽁초 하나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똑똑한 첨단 스마트 쓰레기통은 센서로 알아서 쓰레기를 꽉꽉 압축합니다. 쓰레기통이 꽉 차면 지저분하게 넘치기 전에 관리자에게 스스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너무나 쾌적하고 완벽한 시스템에 넋을 잃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저는 또 한 번 경악합니다. 유럽의 고속도로 화장실은 동전을 내고 들어가도 역겨운 오물 냄새에 구역질이 나는데요. 이곳은 돈 한 푼 내지 않는 무료인데도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라벤더 향기가 진동합니다. 바닥에는 미끄러운 물기 한 방울 없고 하얀 세면대는 호텔처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어떻게 공공시설을 자기 집 안방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경이롭습니다. 손을 씻고 밖으로 나와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맛있는 호두과자를 사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무심코 뒤져보던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맙니다. 제 전 재산이 들어있는 최고급 악어 가죽 명품 지갑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지갑 안에는 한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블랙 신용카드와 엄청난 두께의 현금이 있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하며 방금 전 손을 씻었던 세면대 위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아까 화장실 세면대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그냥 멍청하게 나와버렸구나. 저는 사색이 되어 미친 듯이 땀을 주며 방금 전 그 화장실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유럽이었다면 10초도 안 돼요. 누군가 낚아채서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게 뻔합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세면대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눈을 다시 한번 의심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그 비싼 명품 지갑이 아까 제가 올려둔 그 자리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수십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제 뚱뚱한 지갑을 똑똑히 보았을 텐데요. 그 누구 하나 타인의 엄청난 재물에 탐욕스러운 도둑의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둔 것입니다. 유럽에선 가족끼리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데 이 지독할 정도로 투명한 정직함은 대체 뭡니까? 심지어 제 지갑 바로 옆에서 대걸레로 바닥에 물기를 닦고 계시던 청소 아주머니 한 분이요. 새파랗게 질려 달려온 저를 보시더니 아주 푸근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십니다. 아이고, 외국인 학생, 지갑을 통째로 놓고 가서 놀랐지. 내가 여기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가져갈까봐 내가 청소하면서 딱 지키고 있었지. 얼른 챙겨 넣어요. 아주머니는 마치 친손자를 대하듯 제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시며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수천만 원이 눈앞에 있는데도 10원 한 장 욕심내지 않는 이 무사온 시민들의 도덕성. 오히려 지갑을 잃어버린 타국 주인이 놀라 울며 찾을까봐 곁에서 묵묵히 지켜준 숭고한 배려. 저는 터져나오는 벅찬 감등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아주머니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전 재산인데 이 크나큰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다 갚아야 할까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고액의 수표 한 장을 꺼내 아주머니께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제 손을 강하게 밀어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줘요. 당연히 주인이 찾아가야 할 물건인데 돈은 절대 안 받아요. 이런 거 줄 생각 말고 우리 한국에서 남은 여행이나 조심히 아주 즐겁게 잘하다 가요. 아주머니는 수표를 기어코 거절하시곤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묵묵히 대걸레질을 하십니다. 유럽에선 잃어버린 지갑을 그대로 온전히 찾는다는 건 기적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CCTV를 뒤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미 내용물은 다 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기 일쑤죠. 그런데 이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에선 그 말도 안 되는 불가능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입니다. 이들에게 정직함과 남을 돕는 마음은 억지로 법으로 강요해서 꾸며낸 가식이 절대 아닙니다. 가슴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진짜 타인을 향한 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멍하니 서서 벌겋게 달아오른 제 두 눈시울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알고 지낸 잘난 유럽의 수많은 지인들 중에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던가요? 단언컨대 제 주변에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남을 짓밟기 바쁜 탐욕스러운 승냥이 떼들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신비로운 힘으로 이런 천사 같고 품격 높은 시민들을 길러낸 걸까요? 오직 돈과 계급만이 전부라고 믿으며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했던 저의 조국 체코가요. 이 이름 없는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의 거대한 양심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집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주신 이 따뜻한 온기를 가슴에 품고 다시 제 빨간 스포츠카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최첨단 인프라와 도로 위의 위대한 질서, 그리고 한국인들의 눈물겨운 양심까지. 하지만 제가 앞으로 향할 깊은 시골 마을에서 겪게 될 더 끔찍한 위기와 거대한 감동은 이 잘난 체코 재벌 2세의 인생관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릴 만큼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좁은 시골길에서 제 스포츠카가 처참하게 고장난 순간 이 나라는 저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줬을까요? 화려했던 도심을 완전히 벗어나 저는 한적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시골로 향했습니다. 친구가 꼭 가보라고 추천해준 산세가 아름다운 지방의 작은 마을이 목적지였습니다. 저의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는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위태롭게 달렸습니다. 푸른 논밭과 고즈넉한 시골 풍경은 체코의 차가운 성곽들과는 다른 따뜻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감상도 잠시 제 오만한 자만심이 또다시 거대한 재앙을 불러오고 맙니다. 비포장 도로가 섞인 좁은 농로를 지나던 중 반대편에서 거대한 경운기가 다가왔습니다.
유럽에서 하던 버릇처럼 제가 먼저 획 지나가려다 그만 운전대 조작을 크게 실수한 겁니다. 우당탕 하는 굉음과 함께 붉은 스포츠카의 오른쪽 앞바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차체가 땅에 닿을 듯 낮게 설계된 스포츠카가 길 옆에 깊은 진흙구덩이에 푹 빠져버린 겁니다. 차체 하부가 진흙바닥에 완전히 갈리며 옴짝달싹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사색이 되어 가속 페달을 미친 듯이 밟았지만 바퀴는 헛돌며 진흙만 사방으로 튀겼습니다. 엔진이 터질 듯 굉음을 냈지만 수억 원짜리 고철 덩어리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변은 인적조차 드문 외진 시골길이었고 날은 서서히 어둑어둑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동네라면 불량배들이 몰려와 비싼 차를 탔다며 침을 뱉고 사진을 찍으며 신나게 비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차를 빼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엄청난 현금을 협박하듯 뜯어냈겠죠. 저는 핸들에 머리를 박고 이 낯선 타국에서 겪는 참담한 고립감에 온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비닐하우스 옆밭에서 일하시던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흙투성이 작업복을 입으신 허리가 굽고 주름진 시골 할아버지 세 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멀리서 굉음을 내며 빠져있는 제 차를 발견하시더니 들고 있던 농기구를 내던집니다. 그리고 굽은 허리를 이끌고 숨을 헐떡이며 제 차가 있는 곳을 향해 전력 질주로 달려오셨습니다.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저 노인들이 견인비 명목으로 내 돈을 엄청나게 뜯어내겠지. 저는 잔뜩 겁을 먹고 창문을 굳게 닫은 채 방어적인 태도로 지갑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제 썩어 빠진 예상은 이번에도 무참하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창문을 두드리며 학생, 다친 데는 없어? 놀라지 마. 우리가 빼줄게. 소리치십니다. 말은 통하진 않았지만 걱정으로 가득 찬 그 따뜻한 눈빛만은 제 가슴에 고스란히 꽂혔습니다. 그러더니 세 분의 어르신은 망설임 없이 바지 가랑이를 걷어붙이고 깊은 진흙탕으로 뛰어듭니다. 억만금을 줘도 절대 만질 수 없는 먼지 하나 묻히기 싫어했던 제 럭셔리 스포츠카에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거친 흙이 묻은 맨손으로 진흙 범벅이 된 차체를 앞뒤로 단단히 부여잡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영차, 영차! 어르신들의 힘찬 구령소리가 고요한 시골길에 뜨겁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앙상하고 주름진 팔뚝에 핏대는 터질 듯 솟아올랐고 이마에선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미안함에 어쩔 줄을 모르고 차에서 뛰어내려 함께 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옷이 다 더러워지잖아요. 제발 그만두세요. 제가 소리쳐 말렸지만요. 어르신들은 흙탕물이 얼굴과 옷에 마구 튀는데도 씩 웃으시며 아랑곳하지 않고 힘을 쓰셨습니다. 체코의 귀족들이라면 진흙 한 방울만 튀어도 거품을 물고 발광을 했을 텐데요. 이분들은 생판 모르는 외국인의 실수를 돕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몸을 진흙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꿈쩍 않던 무거운 스포츠카가 어르신들의 뜨거운 합심에 조금씩 들썩입니다. 한 번 더! 영차! 영차! 아가, 넌 운전대 잡고 천천히 후진기어 넣어라. 할아버지 한 분이 흙 묻은 손으로 땀을 훔치며 제게 얼른 차에 타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운전석에 올라타 조심스럽게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우왕! 하는 엔진 소리와 함께 세 분의 어르신이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밀어올립니다. 마치 거대한 산이 움직이듯 차체가 부웅 떠오르며 마침내 진흙구덩이에서 완벽하게 탈출했습니다. 바퀴가 무사히 아스팔트 위로 올라서는 순간 어르신들은 자기 일처럼 환호성을 지르셨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젊은이가 터지해서 큰일 날 뻔했네. 가쁜 숨을 몰아쉬시면서도 당신들의 더러워진 옷보다 제 안전을 먼저 살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투박하지만 너무나도 눈부시고 아름다운 숭고한 미소.
저는 차에서 내려 그 진흙투성이가 된 어르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무런 조건 없는 이 거대하고 순수한 인간의 맹목적인 사랑. 돈 한 푼 주지 않아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기꺼이 진흙탕에 뛰어들어 남의 불행을 건져주는 사람들. 이분들은 잘난 척하는 유럽의 수백억 부자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위대하고 고귀한 영혼을 가졌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가도 이렇게 이방인을 가족처럼 목숨 걸고 도와주는 이런 기적 같은 곳은 없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어르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저 체코 재벌 2세 루카스. 저는 한없이 부끄러운 미안함과 고마움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명품 지갑을 열어 백지수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목숨과도 같은 차를 구해준 대가로 얼마든 적어놓으시라며 공손히 내밀었죠. 돈이면 다 되는 유럽이었다면 당연히 넙죽바닥 행기며 더 내놓으라 척박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수표를 본 어르신들의 반응은 제 알량한 상식을 또 한 번 무너뜨립니다. 아이고, 이 젊은이가 뭐 모르는 소리 하네. 얼른 집어넣어. 어르신은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제 손에 들린 수표를 단호하게 팍 밀어내셨습니다. 사람이 길 가다 어려움에 처하면 마땅히 돕는 거지. 무슨 얼어 죽을 돈을 줘. 타지 와서 밥 굶지 말고 조심히 돌아다녀. 차 조심하고. 그러시더니 할머니 한 분이 밭둑에 놓여있던 작은 새참 바구니를 가져오십니다. 그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쪄낸 굵고 노란 시골 옥수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동동 띄워진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달콤한 식혜 한 병도 있었죠. 놀라서 속이 다 탔을 텐데 이거라도 좀 먹고 속 좀 달래. 쯔쯔, 가엾사나. 수천만 원의 거액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제품에 따뜻한 음식을 안겨주십니다. 투박하지만 가족의 온기가 가득한 그 노란 옥수수를 두 손으로 받아든 순간 저는 결국 솟구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시골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20살이 되도록, 아니 평생 이런 조건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돈으로 사람의 계급을 나누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만 살아남는 차가운 유럽. 저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부자라는 혈통 하나로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지게 살았습니까? 하지만 이 작고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은 저에게 진짜 사람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하늘을 찌르는 웅장한 대리석 건물이나 은행 통장의 엄청난 잔고가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을 기꺼이 안아 일으켜주고 낯선 이방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마음, 무서운 경찰 없이도 완벽한 질서를 지키고 타인을 위해 스스로 길을 양보하는 숭고한 시민의식. 이 모든 것이 밥 먹듯 숨 쉬듯 자연스러운 대한민국이야말로 진짜 세계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맹신했던 잘난 유럽의 우월주의는 한국보다 100년은 뒤처진 가짜였습니다. 저는 낡은 평상에 앉아 눈물 젖은 옥수수를 크게 베어 물며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제가 두 눈으로 본 이 위대한 한국의 기적을 모두에게 알리겠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한국인들의 그 숭고한 품격을 말입니다. 저의 이번 한국 여행은 단순히 며칠 푹 쉬고 돈을 펑펑 쓰다 가는 평범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제 썩어빠진 오만한 영혼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진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기적입니다. 지금도 제 두 눈을 지그시 감으면 그날의 벅찬 감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인천공항에 완벽한 500명 줄서기와 구급차를 위해 바다처럼 갈라지던 모세의 기적, 그리고 진흙을 뒤집어 쓰고도 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환히 웃어주시던 어르신들. 대한민국, 당신들은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훌륭한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 벅찬 감동과 평생 잊지 못할 깊은 여운을 제 차가웠던 가슴에 영원히 뜨겁게 품겠습니다. 100년 앞선 시민의식과 정을 보여준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에 가장 깊은 존경과 감사를 바칩니다.